수능 완성 제재를 가지고 비문학의 아주 기본적인 읽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다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떤 지문의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이 빠르게 중요한 부분이다. 아, 여기는 좀 빨리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순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구조적인 읽기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펜을 들고 일단 1문단부터 체크를 해보는데 갑니다. 항상 1문단은 약하신 분들은 좀 잘 읽어주세요. 잘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건 보라색을 쓰면서 갈 거예요. 형광펜 잡아요. 인간의 인지 발달을 연구한 피아제는 2세에서 4세를 전 개념적 사고기라고 부르고 이 시기는 인지적 성장과 언어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자, 이 첫 문장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흔적을 남기시고자 합니까? 네, 전 개념적 사고기에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왜 흔적을 남겨야 되느냐를 설명할 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따옴표를 쳐놨어요. 이 따옴표를 쳐놨다는 것은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개념인 거죠. 개념어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전 개념적 사고기가 무엇인지 설명한 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 개념적 사고기는 2세에서 만자 빼겠습니다. 4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인지적 성장을 가져오고 언어 발달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똑똑해지는 시기구나 정도로 빠르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줄 확인. 이 시기에 계속 이 전 개념적 사고기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유아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나 사건을 머릿속에 표상하고 그것을 언어나 상징물로 대체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고 표상할 수 있고 언어나 상징물로 대체할 수 있고 언어 발달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굉장한 성장의 시기예요. 그리고 주목합시다. 그러나 그럼 여러분 앞에를 굳이 따지자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아이의 발달이 나타났으니까 플러스죠. 그런데 그러나가 뒤에요.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 아시죠? 만약에 플러스적인 어떤 성장, 발달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그러나 뒤쪽에 장점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를 플러스 뒤쪽에 깔았으니 이제부터는 뭔가 이 시기 아이들이 보이고 있는 한계라든지 제한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을 완전히 구분하기 힘들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등 인지적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보았다. 그렇죠. 애들이 미성숙하대요. 피아제는 이런 전 개념계의 인지적 특성을 자기중심성, 물화론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 전환적 추론, 보존 개념의 미획 등으로 설명하였다. 여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뭐 하고 있습니까? 전 개념적 사고의 인지적 특성을 이러한 것들로 구분했습니다. 번호 좀 붙여볼게요. 1개, 2개, 3개, 그리고 4개, 마지막 5개. 이렇게 5가지의 특징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이 글의 특징일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아니나 다를까? 요 이문단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나오나 안 나오나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전 개념적 사고기 유아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1번에 대한 특징 1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정리 좀 하나 하고 갑시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요?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죠? 특징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눠서 설명함. 그것으로 그냥 편안하게 가볼게요. 그러면 100% 주목하면서 읽는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구분해서 나눠서 설명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특징을 설명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특징이라는 말은, 장점, 단점, 효과, 한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면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예시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필기 좀 잘해주세요. 예시가 어떻게 나오냐면 본문에 이렇게 예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본문에 나온 예시를 가지고 문제의 보기하고 견줘 보는 거예요. 비교하거나 대조해 보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힘들게 쫓아가는 거랑은 매우 다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자기중심성이 중요하다, 자기중심성은 100%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이 문제화된 부분을 찾아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면 시간도 줄어들겠죠. 가볼게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다. 즉,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즉, 여러분, 즉은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재질이라는 거예요. 요약해주는 거예요. 강조해주는 거예요. 제발 내가 다시 한번 말할 테니까 한번 좀 주목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읽으시면 안 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자기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있고 있다. 자기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자기가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적 사고는 유아의 배려심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지의 미성숙에 기이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기 주목하시는 거 아시죠? 뭐 나왔어요? 미스독해 구조 A가 아니라 B 나왔어요. 내용일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적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화된 문제에서 출제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펜터치 들어가야 되죠? 배려심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뭐 때문이다? 인지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기인한 것이다.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피아제의 세산 모형 실험이 있다. 그래서 어퍼스트로피 또 있어요. 그럼 이건 뭐다? 세산 모형 실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래서 제시한 대로 해줘야 되는데 요 세산 모형 실험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택하게 했을 때 자신이 본 세산 모형과 똑같은 형태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여기까지 읽어보고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6번 와보세요. 자, 심리학자 갑은 전개념적 사고기 유아를 대상으로 인지발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아에게 친숙하고 흥미가 있는 놀이인 숨바꼭질에서 착안한 경찰 인형 실험을 하였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본문에 어떤 예시가 나오면 문제에 나오는, 보기에 나오는 예시와 비교하거나 대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경찰 인형 실험은 실험자가 모형 벽과 경찰 인형을 우선 배치한 후 유아에게 소년 인형이 잡히지 않도록 경찰을 볼 수 없는 곳에 인형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들이 전 개념적 사고기 애들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대부분 소년 인형을 잘 숨겼다. 그럼 지금 얘네들은 뭐 한 거야? 인지적인 능력이 발휘된 거네? 정리 좀 한번 해볼까? 앞에 본문에서 나왔던 세상 모형 실험 있지? 이 세상 모형 실험은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거였고, 그 자기중심성은 인지적 미성숙 상태를 보여주는 실험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거 무슨 실험이더라? 이름이? 경찰 인형 실험. 요 경찰 인형 실험은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어떤 인지적
능력이 보여지는 거야. 그러면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을 한번 보시면 제가 밑에 근거가 되는 지문을 좀 넣어놨는데 자, 요거 육문단이에요. 우리가 읽은 부분하고 육문단을 좀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는 유아의 인지발달 실험에 대한 연구는 세상 모형 실험처럼 유아의 관심이 낮은 맥락 조건을 사용하거나 유아에게 너무 어려운 언어적 설명을 사용하면 아이가 인지적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유아에 대한 어떤 연구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답을 보시면 답이 4번인데 여기서 뭘 주목하셨어야 되냐면 이문단과 육문단을 읽으신 다음에 여기에 얘는 친숙하고 흥미가 있는 놀이인 숨바꼭질에 참가한 경찰 인형 실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 선지를 보면은 인형 실험과 세상 모형 실험의 결과에서 유아의 인지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분명히 맞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는 서로 다른 결과 도출의 차이죠. 그럼 여러분, 결과 도출의 차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전제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다. 같은 애들을 데리고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전제나 조건이 달라졌다. 그 전제나 조건이 뭐가 되느냐? 유아의 관심이 낮은 맥락 조건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인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아이들의 친숙하고 흥미가 있는 그런 맥락 조건을 사용했더니 인지 능력이 발휘되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우리가 하나 챙겨야 될 건 뭡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자, 실험, 예시, 비교하기, 그 다음에 전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결과 도출이 달라지는 거야. 이거 뭐 독서의 가장 기본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는 요 개념 하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